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코인업TV를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어제 본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황 분석과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무료 채널부터 시작을 해서요. 2부로 이어지는 정회원분들, VIP분들을 위한 유료 방송까지 어제 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급박하게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 어제 긴가민가 하고 처음 보셨던 분들은 지금 코인의 상황이 또 갑자기 나빠지고 있어서 당황하시겠지만은, 그동안 쭉 제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다시피 예정된 비트코인의 하락 방향이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6,800달러까지는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긴장을 하신다거나 걱정하실 일이 없다. 매수 포인트도 제가 어제 굳이 잡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어느 쪽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조지표 상황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립토커런시 마켓이고요. 자, 현재 시총 부분은요.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마켓캡이 현재 2219억 달러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오늘 유료 회원분들, 정회원분들만 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에는 정확히 2시 반쯤에 제가 시총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었는데, 오늘 오후 2시 반,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이루어지기 약 6시간, 한 5시간 반쯤에는요, 2276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2219억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57억 달러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분명히 시총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과 함께 지금 조정간의 가격이 빠지는 것이 보조지표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본 보조지표는 CGI입니다. 자, 보시면 CGI도 지금 300대가 깨지고 299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GI는 우리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투자 대상 중에서 바로 금을 의미하죠. 금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시장 마켓캡이 어느 정도의 지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CG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GI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다라고 단순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300대가 깨졌기 때문에 전체 시총이 줄어든 만큼 CGI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52%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53.53%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CGI와 전체 마켓캡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이 지금의 조정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 자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플, 이오스, 트론, 코모도까지 문제가 있느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틀 동안 이어져 왔던 4일 동안 반등이 시작됐던 이 상승세를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일희일비. 조금 떨어져서 어떡하냐, 또 물렸네, 또 손해인가 하실 필요 없다고 했고, 오른다고 해서 아싸 수익 보고 있다, 이제 상승 시작인가, 가자 외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다시 리핏 해드리면서 현재 상황 파악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주요 뉴스는요,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시장에 관련된 뉴스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핵심적인 의제는 없기 때문에 바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봤었던
비트코인 차트 모양 그대로입니다. 자, 현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펜 스크린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캡처로 OBS를 바꿔놨고요. 자, 빨간색으로. 자,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는요, 이 부분입니다. 맞나요? 맞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잡하게 보이는 차트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하면요, 예정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다음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다음 움직임을 추세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은 다음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칠지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파란색 선을 먼저 이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란색 선, 요 선들 보이시나요? 자, 파란색 선은 제 차트상 표기법으로서 저는 파란색을 지지선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지선은 어디다? 현재 지지선은 6,800달러입니다. 6,800달러가 현재 지지선이라고 제가 표기를 명기를 또 차트 위에다가 해놨고요. 두 번째 파란색 선이 있는 위치가 가장 강한 지지선, 거의 뚫리지 않을 거라고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라인이 바로 이 6,400달러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현재 상황과 밀접해 있는 6,800달러의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제가 그걸 봐야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제 차트에서 녹색 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이 그려보시면서 익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직접 차트를 그려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방송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지선과 이어서 이제 녹색 선은 저항선입니다. 현재 저항선은 7,000달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우리가 좋은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고 했을 때 7,500달러가 그 다음 저항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의미는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뚫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뚫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또는 악성 매물들이 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물려있다. 그쵸? 익숙하신 표현일 겁니다. 내가 물려있다. 과거 이전에 내가 해당 가격대에서 세차게 물리면 본전만 되더라도 다시는 내가 코인 안 한다, 비트코인 안 산다, 알트에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이 많을수록 저항의 세기는 당연히 강해지겠죠. 자, 해당 지금 저항선이 7,000달러인데 7,000달러를 이 부분에서 이틀 동안 무너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캔들스틱 자체가 압박이 굉장히 셌을 때 나타내는, 갉아먹죠. 양초를 캔들을 다 깎아먹는, 거꾸로 놓여져 있는 역캔들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일단 캔들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차트 분석상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7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를 한 것이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선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쪽을 한번 보세요.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7,000달러가 저항선이야? 나 그럼 7,001달러까지 뚫었네? 그러면 이 저항선은 뚫은 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터치를 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아직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뚫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항선을 뚫고 나면요. 저항선 이전에서 저항을 받고 굴절이 되거나 다이렉트로 지금처럼 뚫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저항이 오든가 반드시 저항선 부근에서는 조정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요. 시장의 손에 맡겼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조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횡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여기가 지지선이 구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1년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재차 7,000달러를 그 다음에 새 돌파를 한다면 완전히 해당 저항선을 무력화시켰다, 붕괴시켰다, 이탈시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이틀 동안 다이렉트로 뚫었죠. 그 이전부터 저항을 받긴 했지만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와야 돼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례의 타이밍을 포화 상태, 과매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인위적으로 가격세를 계속 올리는 것이 오히려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저항선 6,800달러 바로 위에 여기에 저항선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하방 압박이 계속되는 등락 구간 6,600달러부터 어디까지? 7,000달러까지 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 등락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황 분석에서 이것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선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저항, 차익 실현과 악성 매물이 몰려있는 구간을 저항선이라 하는데 특히 이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을수록 저항의 세기는 어떻다?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뚫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매우 두텁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등락 구간이 바로 6,600달러부터 7,000달러입니다. 방금 전에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한참 전 5월 달부터 장세를 분석을 했을 때 쭉 이어져 왔던 등락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근데 하필 현재 단기 저항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6,800달러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두터운 이중창 구조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압력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걸로도 저희는 미리부터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단타 매물들을 하시거나 평단가를 낮췄던 작업물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하신다거나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올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제 제 방송 보고서 그래서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바로 이 조정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지금 와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또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그러면 하락을 할 것이냐? 지난 방송을 다시 한번 녹화 방송 다 돼 있으시니까요. 방송을 참고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정회원분들, VIP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를 통해서 이미 숙지하신 대로 다음 지지선 위치까지 빠질 것을 제가 예상해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지점부터
$6,800까지는 빠질 수 있다. 현재 지지선이 $6,800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지지선이 $6,800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빠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서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 즉 퍼드보다 포모가 더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6,800를 터치하려고 하는 그 부근에서 바로 비트 매수를 또는 관심 있었던 원화 알트 매수를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기계적인 반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등이 일어났을 때 이 반등의 힘이 $6,800의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충분한 세기와 거래량을 동반해 다시 $7,000를 터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 분할 매수했던 물량들은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누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이때 공격적인 투자 더 떨어지는 위험성을 대비해서 좀 안전 제일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셨던 분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이 $2,000를 터치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플랜 1이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지지선의 역할을 못하고 반등을 했으나 데드캣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6,800 지지선이 아주 쉽게 붕괴가 됐을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그 다음 지지선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강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6,400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요, 이 중간에서 할 필요가 없죠. $6,400를 기준이니까 제가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따져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부분에 달러 가격으로는 비트코인이 $6,600와 $6,500 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든 아니면 안전제일주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든 이쪽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럴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강한 지지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단기 차트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변수가 생겼다. 이 6400 강지지선에도 위험성이 예고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긴급 방송을 통해서건 아니면 특히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회원 분들에게 소식을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플랜 2가 되겠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충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의 시세와 동일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보유하고 있는 원화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플랜 1, 2로 동일한 선상에서 대응을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탈비트화하는 모습이 중소형 거래소에서의 펌핑 코인을 제외하고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으로 시황 분석을 하고 대응을 비트코인만의 대응이 아니라 알트코인에서도 동일하게 매칭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요. 플랜 2, 1, 2가 이제 결과값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죠. $6,400까지 열리게 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 즉 지금 지지선이 붕괴가 됐다. 플랜 2까지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6월 9일 패턴과 유사하다. 6월 9일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값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표현으로 여전히 하락장이다.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6월 9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9,990달러 10,000달러 심리적 저항선에서 1달러인가 10달러인가 그 정도 아주 새끼손가락 틈만큼의 오차만 남겨놓고 무너졌었던 그 당시 아마 6,700이었나요? 아니면 7,500 요 두 가격 중에서 시작을 했었던 상승 마운틴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요.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간격, 차트의 흐름들 굉장히 유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9일 패턴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 7,000달러를 돌파하는 퍼즐이 맞춰지면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이제는 완전히 반등의 서막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여전히 현재까지 키워드가 뭐냐 하락 조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6,800달러를 돌파했고 7,0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낮은 낙폭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다시 7,000달러를 터치하느냐 요 단계만 남은 겁니다. 요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면 가장 강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6,400달러까지 재추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6월 9일 패턴과 진배 없다.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하락장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전체 얼마 안 남았죠? 하반기 시장이 사실 이미 하반기 시장이고요. 하반기 마무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ETF 승인 결과도 9월 말에 있고요. 중소형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만 똑같은 코인인데 거기 있는 코인들만 오르죠. 물론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클래식한 기존 대형 거래소에 없는 코인들 위주로 많이 펌핑이 되지만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루프링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잖아요. 비썸과 뭐 코인빗이라든가 업비트 거래소 간의 가격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하셔야 되는 투자자분들의 돈들은요. 쌈짓돈들은 계속 중소형 거래소로만 돌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의 시세가 움직여야 사실 이 비트코인 같이 무거운 것들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외부 상황까지 검토를 해봤을 때 시세마저 이런 식으로 꺾여 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3개월간의 시장도 단타 위주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알트의 상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2부에서 진행됐던 우리 VIP 분들 정회원 분들의 유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오스를 제가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점까지 조정이 될 것이고 이제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확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업비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업비트를 준비하는 동안 현재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잘 익히셨는지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요. 현재 움직임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6,800달러까지 이제 한 100여 달러 정도, 정확히는 84달러 정도 남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딱 6,800달러라는 것은 아니죠. 6,800달러를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발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지선 자체는 6,800달러 근접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정확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측 방향이 맞닿아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가 지금 조금 또 램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조금 늦게 틀어지고 있는데, 자, 틀어지는 동안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서버 점검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공지사항을 보니까요, 업비트의 서버 점검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점검이 취소됐다라고 나오는데, 뭐 대세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오스가 현재 6,550원이죠. 지금 원화마켓을 먼저 보고 있고요. 자, 이오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연속 양봉이 뜨고 나서요. 현재 기준 일봉이 뭐 마무리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오늘 장 마무리까지 거의 뭐 2시간 반 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봉은 이제 드디어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4시간 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요. RSI가 지금 뭐 이제 60선, 52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충분히 비트가 빠진다고 한다면요. 이오스 투자자들, 홀더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팔겠다 하셔도 비트코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비례분만큼 더 빠질 수 있는 캡이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도 구간이 계속 더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심할 수가 없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근이죠. 6,400에서 6,800, 6,600원.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온다. 이게 바로 현재 비트코인과 매칭을 했을 때 정확히 잡아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것도 펜 스크린으로 표기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있는 구간이죠. 낙폭의 차이가 이오스한테 의지가 좀 있는 것일 뿐이지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와 같은 이슈가 대세적인 추세는 비트코인에서 탈이탈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게 이오스이기 때문에 비트에 먼저 중심을 잡고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우선 현재 지지선에 이제 거의 부근에 왔죠. 6,500, 6,600. 지금 다달아 있는 이 가격대가요. 이오스 자체의 현재 지지선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계적인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탈이탈할 수 있는 의지가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현재 아닙니다. 이오스라는 코인의 블록체인으로서의 엔지니어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오스의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 대상으로서 봤을 때 현재 국내 시장 업비트에 있는 원화마켓의 이오스라고 하는 객체를 봤을 때 탈이탈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더 조정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바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를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방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굳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추가 매도세를 받아들이는 조정을 더 보시고 이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잡아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세를 보시고서 굳이 손절을 범위가 만약 5% 이하 6,600선부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놓고 조정을 보고
안전적으로 투자하시는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자분들과 이보다 더 낮은 조정선에서 비트코인이 6,400까지 열렸을 때를 가정하고 밑에서 잡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고 시간을 두고 재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일 아침 시장 가격을 보시고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오스의 지지선은 당연히 하방으로 후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가라앉는 정도는 이 펌핑이 시작됐던 부분, 5,000선 후반, 6,000과 5,000. 자, 이오스 가격으로 6,000원과 5,800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나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나 이오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에선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빠져있는 지금 코인이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아직도 수익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이탈하지 못하고 비트의 영향력에서 탈이탈하지 못하고 역시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는데 룸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코인제스트라고 하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롬코인이 상장 예정이죠. 자, 근데 롬코인하고 이 룸네트워크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롬과 룸 이름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혹시라도 하셔가지고 상장에 따른 어떤 이제 펌핑이 일어날 것을 염두하고 미리 뭐 보따리 이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사 이익으로 거래소는 다르지만 같은 동일 코인이니까 오르지 않겠냐라고 해서 혹시라도 선동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코인판 커뮤니티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시빅, 비트코인, 스팀 달러 모두 다 지금 비트코인의 중심을 맞춰가지고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룬 네트워크하고 시빅 말고는 전부 다 다 파란색 불이고요. 빨간색 불인 시빅과 룸 네트워크도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급격하게 맞는 것은 역시 뭐 때문이다? 시빅과 룸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대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토시 마켓도 지금 리스크 해지를 할 만한지는 모르겠는데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해지가 되고 있네요. 보시면 그러니까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 리스크 해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도 이제 투자를 많이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꿀팁이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원칙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알트코인은 소폭 감소한다. 자,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장 상황과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이틀 전까지는 알트코인은요 같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쪽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이때에는요 물론 비트코인이 마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 지지선을 구축해주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승분이 알트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은요. 같이 하락합니다. 탈이탈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펌핑주. 가두리로 지금 입출금이 되지 않아서 아예 독립된 코인처럼 다뤄지는 거래소, 중소형 거래소 코인들을 제외하고는요. 알트코인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더불어서 사토시 마켓의 BTC 마켓의 알트코인들이 오르느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마켓의 알트들이 감소하냐를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마켓 자체에 있는 알트들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그나마 좋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건강한 상황이고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표적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가장 딱딱딱 맞아떨어졌던 시즌이 4월장에서 5월장까지였습니다. 5월 23일까지였을 거예요. 5월 중순부터 이제 이때의 상승분들이 쭉 하락하는 최저점 5,700, 5,8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 하락을 만드는 카운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6월 9일까지의 패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장 상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개수를 늘리기를 할 때 아니면 시장을 하락을 하는데 이 알트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더라도 그 손해분을 현금으로만 싸들고 있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을 활용해서 리스크 해칭이라고 하는 트레이딩의 어떤 스킬을 써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추세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또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것까지도 다 어차피 제가 다 뭐 매수 추천을 드릴 때 사인을 드릴 때 이런 것도 다 언급을 방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지코인이나 뭐 레이븐코인 같이 누비치도 마찬가지죠.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즉 비트코인 자체가 BTC 사토시 마켓에서 잠깐 소나기를 피했다가 다시 지금 7,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를 이 사토시 마켓의 움직임만 봤을 때 답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현상으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세기를 당분간 모으기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현재 6,800달러 지지선까지 더 떨어져야 되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6,884달러까지 보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바로 또 20달러가 더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00 62달러 6,800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토시 마켓을 통해서 뭐 개수를 늘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소나기를 피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노리기에는 사토시 마켓도 지금은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비추천 드리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빠지느냐, 저항선 6,800달러냐, 6,400달러냐에 따라서 매수 시점 들어갈 때 원화 마켓의 알트코인들은 같이 따라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오스 봐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 조금 더 빨리 액션을 쳐주시는 거고, 보수적인 분들,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이제 조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아니면 추가 하락까지 떨어지고 있을 때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좋습니다.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분의 코인 인사이드 1부 무료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전반적인 트레이딩 자세라고나 할까요? 추천 마인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것도 질문들 많이 주셨던데. 자, 현재는요. 자,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단타가 있을 수 있고요. 스윙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장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현재는요.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는 적합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현재는 단타 위주입니다.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이, 특히 이거는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신 분들, 시드가 추가적으로 유입자금이, 유동자금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하신 거겠죠. 단타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현재 거래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대형 거래소가 아니죠. 대형 거래소가 아니고 중소형 거래소, 위주의 특정 코인들, 를 많이 활용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소형 거래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정확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중소형 거래소 자체가 안정성에 분명히 결함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하이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부분의 자금들은 대형 거래소에 있어 왔고요.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이 코인 투자가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유행을 했죠. 그러면 대부분의 자금들은 다 대형 거래소에 지금 시드가 다 물려들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단타가 아니라 이제 장투,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 단타를 쳤지만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 작년 버블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말이죠. 자, 그러면 중소형 거래소에 특정 코인들이 펌핑이 되고 있고요. 막 몇 배, 몇십 배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들은요,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흘러 들어가 봐야지 얼마의 자금들이 작년 버블장에 비해서 작년 버블장처럼 막 몇 배씩 오르는데 그만큼의 유동자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 특정 코인이 오른다라는 말은요. 지극히 인기